지금 우리가 현행법으로 쓰고 있는 법은 우리 조상님들의 어떤 관습이라든가 어떤 뭐 지혜를 잘 모아서 정리한 법이라기보다는 서양에서 만들어진 법을 우리가 수입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제 구한말 19세기 말에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서구 열강이 있었죠. 우리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근대화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고, 거기서 말하는 이제 근대화는 이제 서구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서구식의 제도와 법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양식의 재판 제도도 도입을 하게 됐고, 당연히 이제 서양식의 법도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통법과의 이제 단절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현행법으로 쓰고 있는 법은 우리 조상님들의 관습이라든가 지혜를 잘 모아서 정리한 법이라기보다는 서양에서 만들어진 법을 우리가 수입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구 열강의 식민지를 겪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구법을 강제 이식이라고 하거든요. 트랜스플랜테이션을 당했던 것이고, 그래서 영국의 지배를 당한 나라는 이제 영국법을 당연히 이식하게 되었던 것이고, 영국 이외에 뭐 프랑스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또 지배를 받은 나라는 그 나라 법을 이제 강제 이식하게 되는데, 그 점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일제 강점기를 겪었긴 했습니다만 서구 열강의 식민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서구법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전통법과 서구법은 이제 너무나도 많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19세기 후반에 우리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서구법을 수용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초래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생겼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로마법 사료가 대부분은 이제 라틴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제 간혹 동로마 제국에서 만들어진 법들은 이제 그리스어가 섞여 있기도 하고요. 분명한 거는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그 용어를 가지고 법률 용어로 화시켰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게 다 번역 용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용어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점유다 그러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딱딱해 보이고. 근데 로마 사람들은 포세시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어를 법률 용어로 만든 거죠. 로마 사람들이 어떤 막 새로운 개념을 막 만들었다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법률 용어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로마 법률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이제 한자화되고 이제 명사가 딱 되는 순간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그 용어가 처음 만들어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지 않았을까. 근데 그 점에서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전통법을 계속 계승해서 발전시켰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법률 용어들이 일본에서 번역된 어렵고 딱딱한 용어들이 아니라 뭐 이렇게 쓰던 용어들이 법률 용어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 일상 용어를 로마 사람들이 개념을 계속 갈고 닦아서 법률 용어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로마 법률가들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추상적이고 거대한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법률 문제에 대해서 로마 법률가들이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이제 펼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매력입니다. 로마 법률가들의 학설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뭐 민법 교과서 이렇게 딱 펼쳐보면은 뭐 이런 것이 문제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A설이 있다, B설이 있다, 뭐 절충설이 있다, 뭐 판례는 이렇다, 뭐 이렇게 그냥 너무 무미건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례를 먼저 딱 던집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논점이다, 이게 쟁점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A라는 법률가는 이렇게 해답을 했고 B라는 법률가는 이렇게 해답을 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A 법률가 말이 더 타당하다. 왜? B 법률가가 이렇게 말한 거는 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사례가 딱 짜여져 있거든요. 그 로마법 우리 개소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를 딱 갖다 놓고 들여다보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왜 이 법률가는 이 문제에서 이런 해답을 내렸을까? 또는 이제 B라는 법률가가 이제 A 법률가를 비판했을 때는 왜 이런 비판을 했을까? 이 비판은 타당한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게 현행법 하는 사람들처럼 뭐 판례가 딱 있고 이제 그거대로 안 하면 어려움이 있고 뭐 시험 볼 때 불이익이 있고 뭐 감점이 되고 뭐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실관계 나오고 논점 나오고 거기에 대한 로마 법률가들의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짤막한 그 개소를 갖다 놓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약간 뭐 신선노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동아시아 전통사회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그 이제 대비가 딱 되는 점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통사회는 그런 개개인의 존중은 약했죠. 그래서 뭐 백성이라는 개념에서도 그렇고 단적으로 시민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시민 사회도 당연히 없었고, 고대 그리스 로마에는 일찌감치 뭐 시민이 있었고 시민들이 모여서 민회를 만들고 민회에서 법을 만들고 하는 생각들이 이미 서양에선 고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사회적 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자연환경이라든가 또는 뭐 기후라든가 또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다 이제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같게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서양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 개념, 영어로 하면 퍼슨이고 라틴어로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인 개념이라는 거는 이제 자유롭고 평등한 개개인을 말하는 거고, 근데 그 인 개념이 없으면 민법은 절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발전이 아니라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